강의를 하면서 예.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소장님, 세종교육연구소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네, 이제 태동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각 연구원 및 선임연구원 체제로 시스템을 통해서 나름대로 모니터링도 하고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뭐 괄목 상대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세종교육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종교육은요? 아, 네. 세종교육이 태동한 지 어영병 이제 10여 년이 흘렀는데 이제 지금 현 교육감 시스템 하에서는 이제 2기 집권을 해서 2기도 이제 3년이 지나서 이제 1년 남았는데 세종교육의 기본 모토가 아무튼 그 민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학교 운영이라든지 또는 학생 자치 활성화라든지 또는 다문화 교육 또는 학생 생활에 대한 효율성, 교육 복지 또는 유아 교육 또는 학교 안전에 대해서 또 진로 진학에 대해서 기존의 그 학교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세종시가 아직은 초입 단계라 그런지 모르지만 크가지 두 가지 문제 면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학력 면에서 가장 아직은 저조하고 또 학교 폭력이 각 전국에서 이렇게 다 몰리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최하위의 그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다시 요약을 하면 학력 신장 면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고 또 그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자녀 보호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세종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이 있죠. 네네. 나름대로 기조 세종교육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세종교육의 태동, 더군다나 시민들이 만족하는 교육은 내실 있는 교육이 되려면 역시 학력 신장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학교 폭력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그럼 현 그 한국의 이 정치와 교육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이런 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 예. 너무 주제가 상당히 큰데요. 뭐 의정자들은 지금의 당신들의 정책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브레인들이 모아서 정책을 실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자리 옆에서 벗어나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이념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보면 한국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 기준 네가 내가 알 수 있는 너나 알 수 있는 그 상식 수준 그리고 공정과 정의 그런 세 가지 그 기조하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현 상황과 교육의 흐름은 상당히 역행하고 있지 않는가.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 22번의 그 광화문 집회에 19번을 제가 참여한 주인공의 한 사람으로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작은 존재지만 힘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참여하고 새로운 정권을 기대했었고 또 국민의 영광을 얻어서 탄생한 정부가 현 민주당 정권입니다만은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를 해서 어느 정도 왔는데 그분들의 그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상식과 정의 그리고 공정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기존의 탄핵 대상리 정권과 다를 바가 없는 내로남불 요즘에
교수들이 뽑은 그 사자성어가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 당신은 틀렸다고 하는 아시탑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올 연말에 교수님들이 뽑은 그 사자성어라고 하는데, 그 일련의 내로남불이죠. 당신들이 박근혜 정권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인수한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거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전국이 내로남불 형국으로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역시 교육 문제도 제대로 교육 전문가가 있는지, 교육 전문가가 있다면 교육 정책이 제대로 바뀌고 있는지 체감을 전혀 못하겠어요. 그래서 교육의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공정과 상식, 정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기회는 정말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다고 했는데 공정하지 않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같은 탄핵 이전의 정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들의 교활하고 교조적이고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신망을 주지 못하는 이런 점을 봤을 때 정치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이 크고, 새로운 그 새순 새부대에 담아야 되는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그런 세력과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요, 이 전에 그 소장님께서 세종시 교육감에 후보 이렇게 해서 선거를 나온 일이 있으신데, 네네. 교육감 후보는 실지 당하고 이게 가입이 안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요번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는데 어떻게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혹시 또 이 교육감이 이제 후보에 이제 안 나오시려고 이 당에 가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 가입을 하신 후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소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뭐 일단은 그 고심 끝에 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이 있을 줄 서려되오나, 저는 일단은 그 교육감 전 후보로서 아시다시피 교육감은 1년 이내에 당적을 갖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그런 조항 때문에, 교육은 중립과 자주성과 민주성 때문에 어느 당에 소속되어서는 솔직히 되지 않지요. 물론 교육감 선거가 내후년 6월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1년 반 이상이 남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지난번 아시다시피 지난번 선거 때 이쪽 저쪽에 소속되지 아니한, 그리고 어떤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보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지지를 해준 3만여 분의 사람들의 솔직히 어떤 당을 떠난, 색채를 떠난, 이념을 떠난 교육의 본질과 전문성만 보고 부족한 저에게 힘을 주신 분들 덕분에 약 20% 가까이 되는 표를 얻어서 상당한 선전을 했고 상당히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결과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이, 교육은 사람들이 정치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결국은 어떤 세력의 힘을 얻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 그 헛발질을 보면서 이쪽의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교육이 됐든 일반 정치가 됐든 일단 제 존재감을 어느 쪽에 힘을 실어서, 그리고 저는 미리 모두에 말씀드리지만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버렸습니다. 제가 미랄이 되든 아니면 많은 분들이 뭐 부족한 저에게 지지를 해서 저 중심으로 되든 저는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야당으로서 가장 큰 세력인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제 정치 이데올로기나 이런 성향으로 봐서는 좀 많은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의 계획의 가치 이전에 하나의 세력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함의 합심해서 세력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국민의 힘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과 함께 교육이 됐든 일반 정치가 됐든 어떤 새로운 미래 사회를 구현하는데 중심 세력이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함께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 한 가지 네네. 추가로 네네. 요 근래 그 안 대표가 네. 세종시만 이제 서울시장 네네. 후보에 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 뭐랄까 이 융합, 야권의 융합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견해가 있으시면 좀 네네. 즉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지지해 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 개인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안철수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 안철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이 우리가 3만 불, 4만 불 이후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나와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그분과의 어떤 그런 그 관계성이라든가 또는 제 개인적인 어떤 지지라든가 이런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일단은 뭐 대권에서 서울시장으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상 유턴을 했지만 아주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야권의 힘이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큰 통합적인 관점을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된 현상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우리가 민주당을 뺀 나머지 세력이 하나가 돼서 이 공정과 신뢰와 평등 그리고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하고 함께하는 그런 유연한 정책 연대라든가 결집이 필요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높이 평가하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요. CMB 뉴스연합 뉴트앤 뉴스 독자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시간이거든요. 네네. 세종 시민 그리고 신년을 즈음하여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올해 코로나 전국에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인데, 그럴수록 몸 움츠리지 마시고 좀 더 기계를 펴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2020년이 야스라이 이렇게 세모의 길목에서 가고 있습니다.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잘 관리하시면서 새로운 2021년도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넉넉하고 원활한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의 온수대통도 좀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여러 가지 꿈에 대해서 만사형통하셔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이 칠흑같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현 상황에서 건강과 비전을 함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도 물리치시고 건강도 이기고 또 행복도 증진하는, 그리고 함께 교육도 고민하고 정치도 고민하고 우리 삶의 모두를 고민하는 함께 미랄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에게 사랑과 애정을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경의와 존경을
맞이하나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행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